두 번째 시간 가공 1번 시트로 갈게요. 가서 가공 1번 시트에 보이는 필드의 개수와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얼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오, 수연 씨가 빨랐구나. 자, 필드가 쭉 봤더니 잠깐 드래그가 미스였나 봐. 7개. 그리고 레코드 한번 볼까요? 레코드는 28개. 네, 맞아요. 그래도 수연 씨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 필드랑 레코드 체크를 했고요. 레코드 이거 쭉 한 번에 빠르게 잡는 방법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B3번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B3번 셀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을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인접한 밑에 셀까지 쭉 가서 개수 7개 이렇게 단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수연 씨. 그럴 수 있지. 드래그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필드하고 레코드가 이제 파악이 됐는데, 자, 여기 업태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업태 부분 레코드만 한번 쭉 잡아볼까요? 저는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이 3번 셀이에요. 업태 부분 레코드만 전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업태라고 하는 필드, 숫자 나오죠. 선정씨,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자, 거래처 코드부터 전화번호까지 필드 쭉 드래그 해보세요, 여러분. 드래그를 하면, 제가 이게 그 녹화 중이라 화면 확대 프로그램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시트 이름 가장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시트 이름 밑에 줄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개수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일까요? 내가 여기에 표시를 해줄게. 이 부분 혹시 보일까요? 보여요? 우측 하단에? 아, 확인돼요? 네네, 거기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업태 부분의 레코드만 전체 선택할게요, 여러분. 업태 부분 전체 레코드 이렇게 쫙 보면 지금 도소매라고 하는 부분 보일까요, 혹시? 도소매가 적혀져 있는 업태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냥 도소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마침표 소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도하고 쉼표하고 소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엉망으로 적어 갖고 온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거래처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코드, 거래처 대표자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업태 부분을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은 도소매 적어주고 어떤 집은 쉼표를 쓰고 어떤 집은 마침표를 쓰고 네 그래요. 아, 우리 선장 씨 정말 엉망이네요. 네 당장 고치고 싶어요. 당장 고쳐보죠, 여러분. 아유, 우리 선정 씨. 자, 그래서 업태 부분의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홈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 찾기 및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동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거든요. 자, 이동 옵션 부분을 봤었는데 이동 옵션 위쪽에 보면은 바꾸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바꾸기 메뉴에 좀 가볼게요. 자, 바꾸기 메뉴에 가면 찾기도 있고 바꾸기도 있고 이렇게 메뉴가 같이 나와 있는데 아마 바꾸기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꾸기 탭에서 이제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게 나는 저 마침표로 적혀져 있는 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마침표로 적혀져 있는 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서 무엇으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마침표를 찾아야 되니까 찾을 내용에는 마침표 점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마침표 찾을 내용을 마침표 점을 하나 찍어주면 되고요. 자, 나 마침표 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점 소매라고 되어 있는 마침표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래서 찾을 내용은 마침표 하나를 찍고요. 바꿀 내용에는 아무 내용도 적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내용도 적지 말고 모두 바꾸기 한번 해보죠. 자, 모두 바꾸기 딱 했더니 세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나요? 그리고 마침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냥 도소매로 바뀐 거 확인되나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쉼표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쉼표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음.
쉼표 부분도 한번 바꿔보고 쉼표 부분까지 바꿔놓고 도소매 부분이 모두 다 그냥 도소매로 다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까지 되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볼까요? 쉼표도 한번 없애보고. 오, 고은 씨 했구나. 오케이. 명주 씨 나도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죠. 자, 일단 마침표를 찾아서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침표 대신에 쉼표 하나 적어줘요. 여러분 찾을 내용 그냥 쉼표 하나 적어주고 바꿀 내용에 아무 내용도 적지 마세요. 아무 내용도 적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모두 바꾸기. 그러면 쉼표가 있었던 항목은 4개였나 봐요. 그래서 모두 항목 바꾸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아까 누가 볼까? 명준 씨 됐어요? 혹시? 명준 씨 아까 안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의 블럭을 잡고 찾기 바꾸기 가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업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레코드만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찾기 및 선택에 가서 바꾸기 메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바꾸기 메뉴를 사용을 하면 뭘 찾아서 뭘 바꿀 건지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쉼표를 아무것도 안 적겠다. 모두 바꾸기 한 번. 그 다음에 마침표도 모두 바꾸기 한 번. 자, 오케이. 그러면 자, 그대들은 아무리 봐도 엑셀 꿈나무인 듯하니 가공 2번 시트를 가보시죠. 여기 가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가공 2번 시트예요. 자, 문제를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공 2 시트의 과목 필드 도록 바꿔주세요. 예, 제가 문제를 적었어요. 가공 2번 시트에 과목 필드가 있어요. 그죠? 과목 필드에 과목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띄어쓰기가 굉장히 막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띄어쓰기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 명준 씨 했고. 어, 했다는 오케이죠? 문제를 이해했다는 오케이 아니고. 자, 한번 바꿔주세요. 어. 오, 없앴습니까? 오, 했습니까? 아우, 예뻐라. 우리 엑셀 꿈나무도 이렇게 어때? 엑셀 배지라도 이렇게 어깨에다가 달아주고 싶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선정성고. 아, 좋아요. 그러게. 자, 봅시다. 다들 잘했구나. 자, 봅시다. 채은 씨까지, 진아 씨도 다 했고. 자,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과목에 있는 레코드들 전체적으로 다 잡고 난 다음에 바꾸기 메뉴에 갈 거예요. 자, 바꾸기 메뉴에 가서 대화 상자에, 자,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찾을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찾을 내용은 어떻게 넣으셨나요? 그렇죠. 맞아요. 스페이스바 한 칸 넣어주시는 거예요. 띄어쓰기 한 칸. 맞습니다. 스페이스바 한 칸 눌러주고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모두 바꾸기를 해주게 되면은 27개의 띄어쓰기가 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가렸대요. 자, 여러분 지금 공백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없애는 기능을 이 기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함수를 가르쳐 드릴 건데 함수로도 이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은 기능으로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잘해야 하고 그다음 함수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좀 잘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1인 데이터 가구 가지고 파워 BI로 보고서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공공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든 실제로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좀 띄어쓰기라든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과인데 함수가 가능.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함수는요,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문과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함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 담당자예요. 문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사 담당자인데, 예를 들어서, 명준 씨가 잘하는 일이 있고, 대훈 씨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잘하는 일이 달라.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야. 다른데, 인사 담당자는 그 두 가지 일을 잘하는 직원을 나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준 씨하고 대훈 씨를 채용을 했어, 내가. 채용을 했는데, 이거는 명준 씨가 A라는 일은 명준 씨가 잘하는 일이고, B라는 일은 대훈 씨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놓고 담당하는 부서장은 A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명준 씨에게 그 일을 맡길 거고 B라는 일은 대훈 씨한테 그 일을 맡길 거잖아요. 함수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함수가 이 이름을 가지는 함수가 이런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더라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나 지금 표준 편차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엑셀에서 구해줘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엑셀 함수를 나는 호출을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불러다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뭐 물론 대학에 와서 수학 과목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문과라서 수학 과목을 이수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뤄봤던 수학처럼 x 값을 찾아내는 뭐 어떤 공식을 대입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엑셀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고 싶다. 조건이 있는 합계는 썸이프라는 친구가 구하더라. 거기까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과 친구들이 훨씬 더 함수를 잘 해요. 이거는 저는 지금 강의한 뭐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다른 이 과목 말고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를 하지만 저는 강의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1학년들 교양학부로 이렇게 교양 수업도 수업을 하면 여러 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수업을 하거나 R이나 빅데이터, 뭐 파워 BI 다른 수업을 할 때도 함수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오면 이과생들도 굉장히 잘 하긴 하지만 이과생들은 원래 뭔가 로지컬하고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기도 해서 뭐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문과생들이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활용도도 높기도 하고 잘 만드니까 너무 함수는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쫄지 말고 그까이 거 뭐, 함수 못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 뭐. 알면서 왜 이래요, 그죠? 함수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기능 한번 볼게요. 자, 통합 기능에서는 자,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여기 양재, 방배, 반포동 이렇게 세 개 시트를 왔다 갔다 해보면 자, 이 세 개 동네에 어떤 데이터들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양재동, 방배동, 반포동에 자치회관의 문화강좌, 탁구교실부터 스피치 B반까지 이렇게 5개 교육 과정이 열리나 봐요. 그 5개 교육 과정 1, 2, 3월에 뭐 참여자 인원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동네 세 군데 동네마다 1, 2, 3월에 문화강좌 수강 신청 인원이 동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거 동별로 집계되어 있는 거를 통합이라고 하는 시트에다가 한꺼번에 얹고 싶어요. 한꺼번에 얹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3 때,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고3 때 매월 모의고사나 뭐 격달로 모의고사를 치면 모의고사를 월별로나 또는 뭐 분기별로 친 모의고사를 쭉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만약에 1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모의고사를 쳤다. 그럼 10번의 모의고사 각 영역별로 뭔가
결과를 통계를 내보고 분석을 해보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입시를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월달 데이터부터 10월달 데이터를 다 같이 취합을 한다거나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뭔가 연산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 동네마다의 작성된 표의 양식이 동일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동, 세 개의 동 모두 다 1, 2, 3월 데이터고 그 다음에 문화 강좌도 탁구 교실, 요가, 노래 교실, 스피치 A, B 반에서 똑같은 문화 강좌, 같은 반을 모집을 해서 인원수를 지금 집계를 해놨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죠. C4번 셀 갈게요. 통합 시트로 가요, 여러분. 통합 시트에 가서 C4번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자리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을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셀 하나만 툭 하고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갑니다.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 오른쪽쯤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통합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통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어떤 함수를 혹시 사용할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곱, 표준 편차, 분산까지 해서 기본적인 기술 통계 함수 기능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찍든 뭐 표준 편차를 찍든 지금은 이제 자료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합계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얘가 다 더해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럼 함수는 일단은 합계로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해보고 아래쪽 참조 부분에 마우스 툭 찍으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참조 부분에 커서 깜빡깜빡 해놓고 요거 창은 그대로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요. 아이고 화면이 닫혔다. 자,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화면 아래쪽에 여기 참조 깜빡깜빡 거릴 때 아래쪽 양재동 시트 클릭을 툭 합니다. 자, 양재동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면 양재동 느낌표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느낌표 앞에 시트 이름이 오는 거고요. 그 시트를 참조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트의 어디서부터 C4번 셀부터 G7번 셀까지 늘 드래그를 해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자, 드래그를 하면 C4, G7 하면서 여기에 뭔가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게 되는 어떤 주소 형태를 이렇게 띌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절대 주소다라고 한다고 그냥 가볍게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양재동 시트의 C4에서 G7 영역을 오른쪽 편에 추가하겠다 눌러줘요. 자, 추가해주면 여기 양재동 C4에서 G7 딱 들어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 방배동 클릭을 딱 해요. 방배동 클릭을 했더니 내가 드래그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범위가 방배동 C4에서 G7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추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포동도 한번 찍어요. 반포동도 한번 딱 찍어주고 오른쪽 편에서 추가. 자, 그러면 양재동, 방배동, 반포동 이 세 군데 영역이 참조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명준 씨 설마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세 군데 동네에 신청했는 인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데이터가 신청 인원 합계가 저기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세상에나. 이제 합계를 했기 때문에 합계로 모이고요. 그죠? 합계로 하고요. 명준 씨랑 길민 씨가 여론몰이에 실패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와우는 과반수 이상이 나왔을 때 와우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엑셀 만든 사람 천재예요.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똑똑한 친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린 잘 활용하면 돼요. 개발할 사람들은 개발을 하면 되고 우리는 이 학과들 이렇게 팀워크 보소 과반수 넘어야 된다니까 와우 찍어보는 이 팀십 칭찬해 칭찬해. 자, 자, 그러면 여러분 변경도 한번 해보세요. 양재동이나 방배동, 반포동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좀 변경해 볼게요. 제가 방배동에 가서 탁구교실 1월 달 신청 인원 15명이었는데 제가 좀 티나게 150명으로 바꿔볼게요. 자, 1월 달 탁구교실 제가 그냥 방배동에 가서 150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통합 데이터에 가서 보면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는? 이상하게 돼요. 대현 씨 어떻게 되는지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캡처한 거를 어, 뭐 단톡방이나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화면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방배동에 가서 150명이라고 변경했는데 그쵸? 통합에 갔는데 여기에 좀 바뀌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노렸는데 지금 바뀌어지지가 않죠? 자, 변경하러 좀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통합 시트에 가서 대훈 씨도 지우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이제 변동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통합 시트에 가서 C4번에서 G7번 블럭 잡고 딜리트 키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내용을 지워주고요. 자, 다시 통합 시트 C4번 셀로 갈게요. C4번 셀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통합 메뉴를 클릭을 해요. 변동 이전 과정, 변동 이전 과정이라 하면,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방배동에 가서 제가 여기 150명 됐던 거 다시 15명 원래 데이터로 바꾸고, 통합 시트로 전부 다 가보세요. 통합 시트로 다 가서, 통합 시트에 통합으로 데이터가 나왔던 부분을 딜리트 키로 지울게요. 음. 자, 대훈 씨랑 병현 씨도 다시 한번 제가 시작을 할 거니까, 통합하기 전에 블럭을 잡아서 내용 그냥 편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고, C4번 셀에다가 셀의 위치를 두고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다시 한번 더 누를 거예요. 자, 눌러주고요. 다시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합계 그대로 되어 있고, 참조 영역 3개 다 들어가 있나요? 참조 영역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저랑 화면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양재, 방배, 반포동에 C4에서 G7 영역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이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좀 다 삭제를 해볼게요. 일부러.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기존에 있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서 삭제로 다 지워주고요. 영역이 다르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병현 씨 여기 있는 참조 영역들 삭제를 저랑 같이 해주시고 자, 참조 있는 부분 가볼게요. 참조 있는 부분에 커서 깜빡깜빡 할 때 자, 양재동에 양재동 시트 한번 들어가서 여기 실제 데이터 있는 부분 C4번 셀부터 G7번까지 그러니까 같은 영역 세 군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양재동 C4에서 G7번 영역 추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방배동 밑에 시트 한번 클릭해주면 알아서 방배동 C4에서 G7 한 번 더 추가. 자, 그대로 반포동에 가서 반포동 C4에서 G7 자동으로 들어가면 추가.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체크를 해줘야지 내가 내용을 바꾸면 바뀐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될까요? 지금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 어딜까 딱 느낌 오지 않아요? 맞아요. 뭘 궁금해요. 선정 씨 알면서 이게 원본 데이터 연결이에요. 맞아요. 다혜 씨랑 동현 씨가 얘기한 대로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양재동이나 방배동, 반포동 가서 내용 바꿔보세요. 바뀐 내용이 바로 실시간으로 표시될 거예요. 자, 궁금하셨던 선정 씨
해결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한번 보죠. 음.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해주게 되면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왼쪽 편에 이렇게 뭔가 볼륨키 같은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방배동에 가서 제가 티나게 150명 한번 해볼게요. 150명 해주고 통합 쪽에 가게 되면 탁구 교실에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병현 씨 혹시 됐나요? 병현 씨 해결됐나요? 네, 다행이에요. 자, 요렇게. 명준 씨랑. 네, 좋아요. 자, 요렇게 되고요. 통합이 된 상태에서 왼쪽 편의 볼륨키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늘려서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 부분부터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데이터는 다 쌓여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을 할 줄 알아야 그죠? 좀 편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기능을 할 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끔 그 회사원들한테는 약간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고 여러 범위가 대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쪽에 하나하나 기능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막 완전 전문적인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뭐 막 우리가 빅데이터 다루는 R이나 하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무거운 기능처럼 막 전문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 보는 데에는 분석 기능까지는 다 제공을 하니까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을 여러분 3번 파일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3번 파일을 열어보세요. DA03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DA03번 파일 준비됐으면 OK 한번 찍어보시죠. 자, 03번 파일 준비. 네, 그래요. 그러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볼게요. 자, 날짜, 시간, 서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봤더니 강백호 씨의 1월 근무 현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엑셀 처음 시작할 때 날짜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 퇴직금 계산이라든지 뭐 급여 계산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수치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강백호 씨가 2019년도 1월 달에 근무한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날짜가 있고 출근 퇴근 시간이 있고 그날 총 몇 시간의 근무를 했는지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집계가 돼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만약에 강백호 씨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라고 하면 총 근무 시간을 다 더해서 이 사람의 월급을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당 급여를 책정을 해줄 거라서 총 근무 시간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근무 시간을 사실 다 더해주면 돼요. 그죠? 더해주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함수가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가장 간단한 sum이라고 하는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요거를 좀 메모를 해주면 좋겠구나.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수라고 하는 기능은요. 함수는 기능을 요약해,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련의 기능들을 모아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함수를 쓸 때는 는 하고 함수명을 적고 괄호 열고 닫는 걸로 종료하는 게 함수의 구조거든요. 함수의 구조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개념을 좀 한번 볼게요. 함수라는 건 어떤 기능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컵밥을 데울 거예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타이머 기능도 있고 시작, 종료 이런 버튼에 각자 그 버튼이 가지는 그 다이얼이 가지는 또는 그 터치가 가지는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전자레인지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헹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다. 또는 휴대폰에도 기능들이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 화면을 캡처를 한다라든지 뭐 알람을 해놓는다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어떤 메뉴라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내가 무언가를 활용하거나 쓰고 싶으면 그 버튼이나 기능들을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함수도 그런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항상 맨 앞에 는이라고 하는 등호 기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를 쓸 건지 함수를 불러다가 괄호 열고 닫는 걸로 끝내주면 되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구조를 저는 수업을 할 때 마법사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쭉 적어도 돼요. 쭉 적는 것도 정답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적어서 뭐 이렇게 커맨드 코딩하는 것처럼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러다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능으로 저는 함수 기능을 해결을 할 거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저는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합계를 구해주는 기능을 해요. 합계, 더하기 기능을 해줘요. 더하기 기능을 해주는데 괄호 안에 범위만 잡아주면 그 범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는 얘가 싹 다 더해줘요. 그게 몇 천만 개든 몇 백만 개든 상관없이 범위만 잡아주면 얘가 알아서 다 더하기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게 sum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엑셀의 함수거든요. 그럼 저 함수를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 모든 함수는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이 방법을 써요. 자, F27번 셀에 가요, 여러분. F27번 셀은 저기에 1월 근무 시간 합계가 계산이 돼서 나와줘야 되는 셀인데요.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고 함수 보고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결과를 저기서 볼 거예요. 자,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는 한번 적을게요. 등호 기호를 적고 su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영키로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소문자 상관없이 SUM이라고 끝까지 다 적어주셔도 되고 S까지만 쓰면 S로 시작하는 SU 적으면 SU로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쓸 때마다 함수명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데 자 SU 또는 SUM까지 치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리스트에서 그럼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풍선 도움 말로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수가 뭐지? 자, 인수가 뭐죠? 인수는 함수를 쓰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인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다 넣어주면 그 괄호 안에 넣은 인수들을 다 더해준다고 하잖아요. sum이라고 하는 애가.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해요, 여러분.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sum하고 괄호 여는 것까지 얘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줘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 혹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열머리글 EF 열머리글 위쪽에 는 썸이라고 해서 이렇게 흰 줄 가로줄 쭉 있는 부분이 수식 입력줄인데 이렇게 보이면 수식 입력줄 왼쪽 편에 FX 버튼이라고 함수 삽입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함수 그냥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sum 함수든 뭐 vlookup 함수든 sumif 함수든 어떤 함수든지 간에 불러오는 방법을 저는 수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요. 사실 이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 위치는 F27번 그대로 두고요. 그 창 취소하고 닫아주시고요.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재무나 논리 이런 부분에 가면 필요한 함수들을 여기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수식 메뉴 한번 가보세요. 수식 메뉴에 가서 수학 삼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도 썸이라고 있잖아요. 맞죠? 자, 요 썸을 클릭을 한번 해주셔서 이렇게 대화 상자를 꺼내셔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필요한 함수를 그때그때 불러다 쓸 거라 조금 더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써주세요. 자, 는 해서 sum 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 리스트가 보이면 더블 클릭하고 fx 버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함수 한번 불러오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여기 불러올 자리에 가서 는 해서 왜냐하면 이거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제가 수업할 때 자, 무슨 함수 불러오세요 하면 불러오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뭘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불러오는 것까지만. 자, sum 함수 마법사 불러오는 것까지 되셨나요? 불러오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함수 한번 불러와 볼래요? sum if라고 하는 함수 한번 불러와 보세요.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sum if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sum if라 요 뒤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잠깐 무시하시고 sum if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불러와 보죠. 자, 는 하고 여기다 그냥 sum까지만 쓰면 근처에 있어요. sum if. sum if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셀들의 합을 구한대요. 그냥 합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합을 구해주는 게 sum if래요. 그냥 불러오는 거니까 더블 클릭 fx. 그럼 sum if 대화상자 이렇게 불러오는 거. 자, 불러오시는 것까지 원활하게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sum 함수를 좀 불러올게요, 여러분. 사실 근데 썸이나 평균이나 이런 메뉴들은 저 위쪽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수 들어갈 때 불러오는 방법을 좀 익히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sum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불러왔더니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넘버 1, 2 해서 이렇게 쿡 찍어볼까요? 이거 쿡 찍으면 넘버 몇 번까지 생겨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1, 2, 3, 4 넘버 1, 2 찍고 옆으로 밑으로 쭉 되면 이거 스크롤 막대 쭉 밑으로 내려보면 넘버 255번까지 생기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는 그룹핑을 255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255개라는 게 아니라 넘버 1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내가 숫자 10,000개를 잡았어. 넘버 2에서는 숫자 50개 잡고 넘버 3에서는 뭐 숫자를 한 100만 개 잡았어요. 그러니까 묶음으로 255묶음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한 묶음이면 돼요. 넘버 1 있는 자리에 커서 깜빡깜빡 가져다 놓고요. 자, 마우스로 강백호의 근무 시간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강백호의 근무 시간은 F5번 셀에서부터 F26번 셀까지예요. 쭉 블럭 잡아볼게요. 자, 블럭 잡으셨나요? 자, 블럭을 잡고 그냥 일단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는데 뭔가 수상해졌어요. 20시간이라고 나와요,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들 몇 시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나 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몇 시간 나오나요? 썸으로 근무 시간 쭉 드래그를 하고 확인을 하니까 네, 20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0시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1월 2일, 3일, 4일, 3일만 근무해도 벌써 20시간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다 더하라라고 했는데 너는 전체 시간이 20시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채워주는 건 아니고요. 이 수식이 맞아요. 우리가 보는 형식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F5번에서 F26번까지를 쭉 드래그를 해줬는데 뭔가 지금 계산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식을 바꿔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루가 총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계산하는 방법이 24시간이 지나면 얘가 그러니까는 0으로 다시 세팅이 되고 또 24시간이 지나면 0으로 다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근무 시간이 마지막에 있는 거 조금 더해가지고 20시간만 남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셀 서식이라는 형식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F27번 셀에 20시간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려고 해요. 자, 셀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고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볼게요. 자, 표시 형식 부분에 갔어요. 자, 표시 형식 부분에 가면 형식 부분에 H:MM 되어 있어요. 이게 hour하고 minute를 써서 저렇게 약자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형식을 지우고요, 여러분. 여기 H:MM 되어 있던 걸 지우고 자, 뭘 적어 주시냐면 대괄호를 열어요. 대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H 적고 대괄호를 한 번 더 닫아 주세요. 자, 대괄호 안에다가 H라고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위쪽에 보기에 188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총 188시간을 이 친구가 근무했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형식을 바꿔주면. 그럼 만약에 이걸 M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M이라고 적어주면 자, 셀 서식이 어디 있냐고요? 셀 서식은 우리 여기 F27번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선정씨.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여기 셀 서식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여기 맞춤 글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부분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H:MM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 부분을 지우고 대괄호 안에다가 H를 적어주게 되면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M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괄호를 닫아보세요. 그러면 총 근무한 분수로 바뀌어요. 미니츠로 분수로 바뀌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만 할 거라서 대괄호 안에다가 H 넣어주고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그랬더니 188이라고 해서 전체 근무 시간이 188시간이다라는 걸로 계산이 될 거예요. 되시나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셀 서식은 제가 또 뒤에 가서 함수할 때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188시간까지 표시를 할 때 대괄호 안에다가 H라고만 적어주게 되면 시간의 모음이고요. 여기다 M이라고 미니츠라고 적어준 셀 서식이면 분 모음이에요. 몇 분인지를 모아주는 요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명준 씨 오케이 됐고 다른 분들도 오케이 됐나요? 음. 자, 다른 분들도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요거 가기 전에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이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조건부 서식 3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가볼까요? 음. 조건부 서식 3이라고 하는 시트에 가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3이라고 하는 시트에 갔어요. 자, 필드 몇 개, 레코드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우리 이제 이런 테이블을 딱 봤어요. 필드는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자, 필드는 8개고요. 네, 레코드는 15개예요. 이렇게. 그 밑에 요약은 레코드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드는 상품명부터 합계까지 8개고요. 이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세하려 보세요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지금 레코드 15개, 필드 8개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핫한 게 뭐가 있었나요? 장난감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는. 자, 2020년도에 대학교 3, 4학년 친구들이면 어떤 어린 유년 시절, 초꼬마 때 어떤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 막 갑자기 저는 장난감 안 갖고 놀고 책만 열심히 봤습니다. 불어펜, 보라돌이 인형. 보라돌이 인형. 인형은 무서울 것 같은데. 자, 본드 광개토대왕 레고. 어, 그래요. 뭐 각자 취향껏 재밌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을 것 같은데, 팽이도 가지고 놀았고, 그래요. 잠시 추억 소환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장난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손오공이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손오공에서 나오는 이 장난감을 우리 뭐예요? 중동에 이제 그 수출을 하는 업무를 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15개의 주력 제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회사 제품의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매출 현황의 데이터 집계가 여기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 상반기 전체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를 그냥 딱 보면 어떤 상품이 상반기 매출 탑이었는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되죠. 합계 있는 부분 여기 어딘가를 조금은 좀 살펴봐야 이렇게 쭉 보다가 어 꿈나라 모빌이 상반기 탑 매출이었어요. 이렇게 아마 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아래로 여기 부분을 좀 훑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시각화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합계 레코드만 블럭을 좀 잡죠. I 5번에서 I 19번까지만 잡을게요. 제일 밑에 요약은 잡지 않아요, 여러분. I 5번 셀. 망아지 모빌 70만 4020원부터요. 111만 8716원까지만 합계 데이터만 블럭을 딱 잡고,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요, 여러분. 홈 리본 메뉴에 가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가면은 데이터 막대 있죠. 그죠? 자, 데이터 막대에 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든 단색 채우기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딱 한번 해보죠. 자, 선택을 하고 바깥에 딱 찍어보면 미니 가로 바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시각화가 딱 돼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합계 제일 큰 거 뭐예요? 하면 바로 눈으로 보고 찾기가 쉽죠. 제일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꿈나라 모빌이 가장 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크기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 가지고 크기별로 표시가 되는 거라서 가장 큰 합계 부분이 데이터 내용이 꽉 다 채워지고요. 그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그 바 길이가 이렇게 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조금 임의로 좀 조절을 해보죠. 푸 핸드폰 보여요? 푸 핸드폰? 푸 핸드폰 6월 매출이 7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더블 클릭해서요. 70만 원에다가 공 하나만 더 붙여보죠. 자, 데이터 조작합니다. 자, 요거 조작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어떻게 돼요? 합계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해당하는 크기 기준으로 역전됐어요. 네, 맞아요. 역전됐어요. 그 조건부 서식을 해놓고 크기 조절을 해주면 상대적인 크기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 차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700만 원 됐던 거 다시 0 지워서 다시 원래대로 좀 변경해주고, 자, 변경해주고, 자, 요거 보면 이제 합계 가지고 크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해보죠.
요거 한번 해보죠. C 5번 셀에서 H 19번 셀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자, C 5번 셀에서 H 19번 셀을 블럭을 잡아요. 자, 블럭을 잡고요. 자, 또 조건부 서식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번에는 색조라고 하는 부분에 가볼게요. 자, 색조라고 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갈 거예요. 녹색, 노랑, 색조. 녹색하고 노랑, 색조. 해서 클릭을 딱 해서 볼게요. 그러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오를수록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노랑 녹색으로 한 이 영역을만 보고 전체적으로 색상만 한번 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가는 동안 전체적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1월부터 6월 가는 동안 매출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색상으로 쭉 보면. 색상의 수치가 작을수록 노란색이고 색상의 수치가 클수록 초록색에 가까워지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1월 대비 뭐 아기체육관 이런 거는 좀 내려간 것도 있지만 다른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가는 동안 연두색, 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5월 달에는 거의 색깔이 약간 연두색 비슷하게 더 올라간 이유가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난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조건부 서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왜 자꾸 읽어보세요 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기능에 맞게끔 조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해내는 것도 좋은데요. 분석을 해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대안을 뽑아내려고 하면 시각화를 해서 인사이트 된 상황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안 해놓으면 표만 막 숫자만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입사해서요 위에 분들한테 보고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보기 편한 형태로 올라온 문서 기한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서를 작업을 해놓으면 데이터를 빨리 파악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파악하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든 복잡하게든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아가 5번 이상이 안 나와가지고 수업을 마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이러면 내가 너무 강요하는 사람 같잖아. 여러분,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고, 자, 이 시점에서, 이것도 캡처본 하나, 세 번째 가자. 여기 작상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세요. 여기, I3번에. 여기 I3번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고, 092-003번으로 캡처 파일 이름명 맞춰주세요. 그럼 오늘 캡처 파일 3개예요. 그죠? 캡처 파일 3개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캡처 파일 압축된 거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올려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려놔 주시고 종료 캠을 찍어야 됩니다. 얼굴 좀 봅시다. 오늘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캠을 좀 켜보십시다. 여러분. 캠을 켜주세요. 여러분들 화면. 캠 화면이 이거 여러분들 왜 캠 화면이 안 나올까? 여러분들 캠 켰어요? 왜 나한테는 캠이 안 보이지? 아이고, 잠깐 제게 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잠깐 캠 화면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캠이 켰는데 제 캠 화면 혹시 보여요?
제 얼굴 보이나요, 여러분? 비디오 설정 말고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캠이 켜져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캠이 안 보이네. 잠깐 좀 보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프로필 아이디라고 보이는 거고, 잠깐 제가 좀 여러분들 화면이 보여야 제가 캡처를 하고 종료를 할 건데, 잠깐 안 보여서 메뉴만 잠깐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캠을 여러분들 잠깐 껐다가 다시 한 번만 켜봐 주세요. 잠깐씩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게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다 켜졌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잠깐 요거 중지하고,